전국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전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구 도심에서도 곳곳이 침수되면서 주택과 상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뉴스 초대석 오늘은 도시형 홍수 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경북대 건설방재공학과 이기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이 도시형 홍수인데요. 사실 이 집중호우의 대도시는 안전한 것으로 그동안 인식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최근 집중호우에 광주광역시 북구가 이제 잠긴 것만 봐도 그런데요. 이러한 도시형 홍수가 잦아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 홍수는 일반적으로 하천이 범람하는 외수 침수하고 도시 지역의 배수 불량으로 발생하는 내수 침수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도시 침수가 이제 빈번해지는 주요 원인은 뭐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후 변화에 의한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불투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적인 유역에 갖고 있는 자연적인 유출 조절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후화된 배수 시설 그리고 재난 관리 체계의 부족으로 이런 도시홍수의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점 등이 도시홍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원인 짚어주셨는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불투수라는 말씀이 이제 물이 잘 안 빠진다 이런 네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때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이제 북구 노곡동 일대가 15년 만에 또 침수돼서 상가와 또 주택이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 원인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조사위원회에서의 자세한 결과를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네. 이번에 노곡동의 침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순히 집중호우만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에는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침수가 있었고 이번에도 수문 미개방 그리고 재진기의 미작동 등의 운영상의 문제점들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배수시설의 사전 점검이 필수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원격 제어 시스템, 그다음에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배수시설의 운영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뭐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대구의 같은 경우 이제 뭐 노곡동도 상습 침수 지역의 한 군데입니다만 대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침수와 배수에 좀 취약한 지역이 어디라고 보면 되는지요? 네. 사실 이게 도시 홍수는 내수 침수 조건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 작용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대구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하천 수계 구조와 지형학적 특성으로 달서구나 달성군이 위치한 대구 서부 지역이 외수 침수에 보다 취약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실제로 실제로 환경부의 하천 범람 지도에서도 해당 지역이 위험 지역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서 더 위험한 것은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한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리게 되면은 도로 등 노면수가 저지대로 유입이 되면서 네. 내수 침수 또한 그 위험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서쪽은 이제 외수 침수에 좀 취약하고 도심 지역은 또 이 내수 침수에 좀 취약하다 이렇게 네, 이해를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네, 각각이 개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서부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수 침수에 좀 더 위험 요소가 있고 그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내수 침수도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같은 어떤 그런 정보들을 사실 환경부가 홍수 위험 지도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구 지역의 정보는 어떤가요? 사실 이제 오기 전에 좀 살펴봤습니다. 네. 사실은 2024년에 도시침수방지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환경부에서는 도시침수 지도와 연계한 도시침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는 신천과 금호강이 대상하천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네. 네, 다만 이 도시침수 지도는 현재까지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제작이 되어 있고 그 내용 컨텐츠 또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도시홍수가 발생했을 때는 실시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수 관로라든지 수위계라든지 노면 수위계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를 확충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가 보다 침수 예측과 대응 체계를 정밀하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자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금 뭐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 몇 년 전부터 이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호우가 좀 잦아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저희들 많이 들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재난 방송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각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 재난방송 같은 정보 전달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시 홍수 능력 강화 차원에서는 지자체에서는 구조적인 대책, 하수 관거라든지 아니면 배수 시설물의 보강, 보수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전문 방제 인력의 확보, 그다음에 비상 실시간 예경보호 시스템의 그 고도화 이런 것들이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이 병행돼서 수행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민들도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시민분들도 취약 지역에 가실 때는 재난 문자나 그다음에 안내 방송을 반드시 참고를 하셔서 행동하시는 게 그 피해를 안 입으시는데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뉴스토대에서 오늘은 경북대 건설방재공학과 이기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